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시장이 정말 이번 주 내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여기에 31일부터 시작이 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나 시장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넘게 밀리기도 했던 양대 증시, 결국에는 1%대 후반 하락을 보여주면서 결과를 마치게 됐는데 오늘장 시장의 중심이 된 키워드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게임 종목들, 특히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감이 실렸던 게임의 출시일이었는데요. 크래프톤에서 한국판 심즈라고 불리는 인조이가 얼리 출시가 됐습니다. 이 인조이에 대해서는 한국판 심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했고요. 그동안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 원게임 리스크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인조이가 한 개 더 추가가 되면서 실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사실 보통 게임 종목들 하면 그 전날 주가가 대폭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신작 게임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주가는 거의 6%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인조이라는 게임이 출시된 지 40분 만에 이 플랫폼 내에서 인기 게임 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시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하락 마감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작 카잔이 다운로드 1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역시나 인기 게임 탑5 리스트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두 가지의 종목의 주가 향방은 다르게 나타났는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료주가 오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급등한 종목들 쭉 살펴보신다면 비료 종목들이 상당히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안착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1억 규모의 비료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영향을 끼쳤는데요. 산불 복구 수혜주로 또 비료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류 AI에 대한 그런 경계감까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펼치게 됐는데 테마주로 인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건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미친 파장도 엄청나는데요.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대차장고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일까지 대차장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LG 엔솔이 가장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대차장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삼천당 제약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피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어떤 쪽에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시원하게 금요일 밤을 즐겨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 켜켜누이 좀 안 좋은 기분들만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어려웠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좀 어렵죠. 지금 코스닥도 한 9거래일 정도 그쵸.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9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역시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계속 눌림을 받으면서 지수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전부 다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었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빅3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관세 여파 때문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품목이 수입이 많은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눌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역시 오늘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밀리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해서 증시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 이제 31일 날에도 공매도 재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더 야기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다 다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중심이 된 키워드들 세 가지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게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호하게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크래프톤인데요. 오늘 크래프톤이 인조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고 반응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과 함께 넥슨이 같이 신작을 출시했는데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가는 빠졌습니다. 어떤 게 달랐을까요? 인조이는 2월달, 1월달부터 좀 기대감이 좀 고조된 그런 네. 상황이었죠. 한국판 심즈라고 불리고 있는데, 심즈가 약 20년 동안 지금 독식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한국판 심즈로 인조이가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조이라는 게 게임 내 캐릭터랑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안에서 캐릭터랑 대화도 하면서 뭐 육아도 하고 연애부터 시작해서 육아, 그리고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사망까지 다 인생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나홀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더 많은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넥슨 카자는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가격이 게임 이제 구매 가격이 한 7만 원 돈으로 좀 다소 좀 높은 높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조이는 한 4만 원대인데 7만 원이면은 좀 다소 좀 그쵸.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조이가 더 좀 강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가격 면에서 더 앞서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넥슨은 반면에 이제 글로벌 5위까지는 기록을 했지만은 예상보다 그래도 3순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밀림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게임주들이 신작을 대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넥슨도 이제 카잔 말고 던파도 있었었죠. 네. 던파가 중국에서 흥행을 해서 카잔 역시 좀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좀 동반됐었었는데, 아쉽게도 좀 밀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챙겨주셨습니다.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시장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급등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소식에 더해진 게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산불과 좀 연관된 종목군들, 업종들만 위주로 좀 그쵸. 강세를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모듈러 주택에 이어서 모듈러 주택에 오늘도 관련주들 같이 좀 오름세로 좀 보였던 것 같고 비료라든지 뭐 사료라든지 그런 쪽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산불 관련주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비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불난 지역에 토양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비료가 공급이 증가될 수가 있고 증가되면은 매출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지원을 정책을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산불 관련해서 한 국가 예산이 한 4조 정도 있는데 그걸 좀 안 쓰고 뭐하냐 좀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이 좀 부각을 받아서 오름세를 더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은 향후 언론 보도라든지 혹은 이제 비소식이라든지 그걸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시죠? 아무래도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군들마다 시세가 나온 종목이 있고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종목군이 있듯이 순환매를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공매도 타격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저희가 수익 봉투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오늘만큼은 이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일 것 같아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될 만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을 유의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섹터를 가장 좀 조심하면 좋은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순위를 좀 읽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과거에 2009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재개가 될 때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 3개월 뒤에는 결국 지수가 10% 정도 평균적으로 회복하는 2009년에도 10% 정도 회복세를 보였고 2011년도에도 10% 정도 3개월 뒤에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달라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2021년도에도 결국 회복하면서 2009년하고 2011년만큼 10% 정도 오른 건 아니지만은 한 3% 정도로 지수가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그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좀 길게 본다면은 지수가 결국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종목이 특별한 악재가 없고 유증이라든지 특별한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잘 받쳐준다라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성향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가 대차장고가 좀 급증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대부분 타겟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비중은 한 10% 이하인지 혹은 잔고가
플러스 200% 이상 급증하고 있는지 네.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적으로는 순위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대차 잔고가 많이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있다. 있는 만큼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대차 잔고를 어느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HTS 상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차거래 추이라고 1061이라고 작성만 하면요. 네. 대차거래 추이가 나옵니다. 대차거래 추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차거래 잔고가 좀 증감을 하는지 상한 수량이라든지 체결 수량이라든지 그걸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급증한 종목들을 좀 피해라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관련 다른 아무거나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자, 보면은 동일 제강으로 조회를 해봤었는데요. 자, 갑자기 급증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3월 13일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거의 잔고 없다가. 이력이 없죠. 네. 예, 없다가 갑자기 이제 말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들어온 네. 게 포착이 되듯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좀 증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대차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저희 멘토님의 의견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공매도도 재개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경계감이 크게 유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2,557선 그리고 코스닥은 693선에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종목들, 대형업종 중심으로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방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사실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주 종목들이 하락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특히 오늘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좀 다양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크래프톤,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와 HD 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도세 확인해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 3.72%의 하락세, 삼성전자는 2.59%의 하락입니다. 결국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게 됨에 따라 사실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은 함께 팔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현대차와 기아도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세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 지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팔아갔었던 종목군이 결국에는 이 우려감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매도세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실 수 있고요. 유한양행과 한미반도체, 고려아연과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또 강한 매도를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도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HD 현대일렉트릭과 두산, 그래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특정 종목군을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오늘장에서 좋았던 종목군들은 개별 이슈로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리가켄바이오 1등 자리 지켜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ISC, 주성 엔지니어링과 BHI, 필옵틱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HLB가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2.39%의 조정받으면서 HLB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삼천당제약과 HLB 테라퓨틱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주로 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만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오늘 기관이 강하게 담아갔었던 종목군들은 엔터주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엔터주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지만 반대로 기관에서는 오늘 엔터주를 담아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들려온 이 실적 소식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JYP에 대한 실망감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증권가 리포트도 이 조정했기 때문에 하향으로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 점의 여파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노머스, 그리고 파마리서치, HLB와 오름테라퓨틱, 큐브엔터까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태광과 보로노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단기 웅덩이가 출현해서 공략주로 클로봇이 나갔었죠. 오늘 한 3, 4% 정도의 시가 대비 수익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도 웅덩이 기법과 함께 그리고 공략주까지 일정 캘린더까지 다시 한번 복습할 겸 공부해 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먼저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웅덩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단기 포지션도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단기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를 포착해서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 세 개가 모두 포착이 됐는지 보고 일정이 맞게끔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일정 캘린더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정을 앞으로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포착해서 들어간다면은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정 캘린더를 꼭 확인하고 웅덩이 기법에 적용을 해서 들어가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앞서 이제 크래프톤 역시 인조이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오늘 주가가 6% 정도 상승세를 보였듯이 차트랑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이 기법은 먼저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매 포지션까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그리고 3번까지 포착이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이 포착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이 장기든 단기든 만약에 5,000원을 지지하고 있으면은 이 5,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오실레이터를 확인하면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고 들어간다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브리핑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모듈러 주택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는 SY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금강공업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 상한가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플러스 18%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한 4회 정도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선을 제가 쭉 그어봤었는데 자, 보시면은 4,000원대만 디드면은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을 하였습니다. 밑에 첫 번째 웅덩이부터 보면요. 자, 작년 9월 달에 자,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가격이 4,000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4,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종목이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4,400원까지만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할 때마다 5,000원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중장기로 대응을 할 때는 제가 항상 거래량을 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4,000원 부근에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보면요. 오늘 바로 터졌죠.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고점을 거의 형성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플러스 36% 정도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4,000원에서 4,4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줬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수익을 사고팔고 했으면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밑에 맨 하단에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폭이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봉이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마다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400원만 찍으면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면요.
자, 다음 종목은 이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매각 이슈로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한 2회 정도 출현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11월 15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1월 달에서 1월 달까지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요 빨간색 라인 3,000원 라인까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분까지의 짧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분이라면은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요 3월 달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터진 시점에서 추세를 5일선을 상회를 하면서 주가가 9,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통상 작년 11월 달부터 193%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공부를 더 해보면요. 자, 다음 종목은 앞서 이제 브리핑했던 크래프톤이라는 종목군인데요. 크래프톤도 사실 웅덩이가 한 2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2월 10일 날에 주가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밀린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31만 원대였는데 이때 당시에 웅덩이 3개가 모두 포착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 떨어진 이유가 실적 때문이었죠.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도 떨어져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뭐 100점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 80점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 인조이 출시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는 11월 15일이죠. 자, 보시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 3개가 모두 포착됐을 때가 30만 원 이하인 28만 원대였고요. 28만 원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2월 10일 날 38만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가가 한번 실적 발표하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만약에 웅덩이 포착됐을 때 이 종목을 잡았더라면은 고점 대비로는 38.79%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조이 이제 게임 신작 출시까지 알았더라면은 이 일정 캘린더랑 웅덩이를 접목시켰다라면은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었겠고 비중도 더 실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야 시너지가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정 캘린더도 함께 보도록 하면요. 자, 이건 3월 달 초부터 3월 중순의 일정 캘린더인데요. 3월 달에 3월 초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올랐던 종목이 인터배터리 가장 기대가 됐었던 화제였었죠. 이때 당시에 관련 종목을 제가 한농화성이라든지 필에너지 그리고 이수스페셜, T케미컬이라든지 전고체 쪽을 좀 적어놨었고 배터리 쪽을 좀 적어놨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개최 일정만 미리 알았더라면은 웅덩이 신호만 잘 포착해서 들어갔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배터리는 매년마다 매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개최를 하는지 웅덩이가 언제 출현을 하는지 여부만 포착하고 들어간다면은 67%라는 수익률을 여러분들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자,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10일까지 더 밀리면서 이때 당시에 최저점인 12,000원을 형성을 하면서 웅덩이 3개가 모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12,000원대에서 15,000원 부근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했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대응을 했더라면은 2만 원대 부근에서 수익을 청산할 수가 있었겠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터배터리 일정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이걸 보면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 음봉이 좀 얕은 상태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전고점까지 다시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인터배터리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정이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 고점이 2월 26일이고요. 3월 5일 날에도 15% 이상의 윗꼬리가 형성되긴 했지만은 15% 이상의 시세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로 전고체 통상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5일 날 인터배터리 개최 일정을 앞두고 고점을 보시면은 2월 28일 날 66,000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재료소멸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였는데요. 자, 쭉 보시면은 12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이렇게 총 2배 정도 똑같이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었고요. 자, 보시면은 12월 9일 날에 29,000원대 최저점을 그릴 때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하였고 박스권 구간을 다지면서 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이 37,000원 부근, 36,000원 부근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6,000원, 7,000원 뛰기에 단기적인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바로 일정이 다가오면서 2월 달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죠. 추세를 볼 줄 안다면은 5일선을 상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5일선 이탈 안 하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66,000원까지 올랐으니 이 5일선 추세를 잘 보고 들어갔더라면은 요만큼의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129%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마지막 종목을 함께 보시면요. 자, 이 종목 역시 인터배터리 전고체 관련주로서 필 에너지라는 종목군인데요. 자, 보시면은 3월 5일 날 인터배터리 개최 일정을 앞두고 나서 3월 19일 날 최고치 19,66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참여하고 나서 2대 주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림 구간일 때마다 눌림을 줄 때마다 2월 초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3월 초에도 눌림을 주고 나서 웅덩이 3개가 출현하고 나서 다시 한번 19,600원까지 회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포착됐을 때는 12월 10일 날 포착이 11,000원대에서 포착이 됐었고 추세를 볼 줄 알고 거래량을 잘 봤더라면은 추세가 저점과 고점을 파동을 그리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3월 중순이었죠. 인터배터리가 개최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에 맞게끔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의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이걸 놓쳤더라도 인터배터리는 매해마다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공부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요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귀여운 웅덩이 기법이지만 실력만큼은 절대로 귀엽지 않습니다. 이 웅덩이 기법이 포착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 기법에 대해서 내 차트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방송에서 보여주신 수익률은 어떠한지 먼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3월 달부터 출발을 해봤는데 한국첨단 소재가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5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지금 GS글로벌, 범양건영, 그리고 SP소프트, S&T 에너지까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있는 네.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명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양철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감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주춤했었던 이유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연결성이 있었죠. 다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동양철관에 대해서 기업의 모멘텀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요. 자, 동양철관은 이제 간관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관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카드를 관세에 대한 한국에 대해서 면제 카드를 알래스카 이제 LNG 사업을 참여를 해라. 그러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은 산불 이제 피해 복구 관련주로서 건설자재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산불 관련주가 요즘 강세를 보인 만큼 그리고 알래스카 일정도 관세 여파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보시자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기사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지사를 만났다라고 조승래 이제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이제 합동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 상원과 하원이 연설을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지사로부터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지사로부터 들었고 앞으로 이제 이 대표와 이제 주지사는 한미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조선 아니면은 북극항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그 후에 알래스카 주지사 이제 던리비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인터뷰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랑 관련해서 관세 이슈와도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이 관세랑도 너네 연결될 수가 있어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안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계가 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가스 구매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고 한국 기업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알래스카 LNG 구매가 한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산불이 좀 나흘 만에 좀 경북 지역에서는 좀 진화가 됐죠. 진화가 된
소식은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도로라든지 건설, 재건축 그리고 인목 복구라든지 방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서 동양철관이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알아가 보면요. 자, 이게 일봉인데요. 자, 보시면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눌림 받을 때마다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눌림 구간에서 한 7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을 때 밑에 하단에 네모박스 보시면요. 단기 두 번째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N자형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3월 중순에 3월 18일 날 1,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7거래일 정도 또 눌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1선 부근에서 단기 웅덩이가 두 번째 웅덩이가 또 출현하더니 오늘 이제 20%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에 실패하면서 윗꼬리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팩트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다음 날을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2개 정도 했었었는데, 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 한 번 더 가는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윗꼬리가 출현을 하지만은 다음 날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요일 날 대응을 하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300원대 1,315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오늘 종가 기준이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을 보시면은 전일 종가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를 손절가로 잡고 짧게 잡고 1,176원 종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양철관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모멘텀은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연결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도 그 복구를 하는데 다양한 철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받아가신다면 이 동양철관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1,315원 먼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176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저희 웅덩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캘린더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동양철관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시장 우리는 국내 증시가 장 마감을 보였지만 오늘도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PC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PCE 지표가 2월 달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2.5%면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에서 2.5를 예상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에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회를 해야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연준이 2%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2.5에서 더 하회를 하는지 혹은 더 상회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치를 좀 부합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PC 물가 지표가 지금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연준이 원하는 방향치가 하회를 하는 것이면 오히려 연준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상회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또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연준은 파월 의장은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려감을 좀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단 봐야 이게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를 먼저 봐야지 다시 한번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지표 이외에 공매도를 아까 우리가 대화를 그쵸. 나눠봤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과거의 흔적을 네. 보면서 브리핑을 더 한번 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 2009년도에 공매도 우려감이 있을 때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노란 박스 왼쪽이 2008년도까지는 이제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주가가 쭉 눌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900선 부근이었는데요. 최저점이 900선 부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 이후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증시가 이렇게 다시 14% 정도 반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도 1차적으로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폭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인 이력이 1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고 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200선 부근에서 2130선 정확히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60월봉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마이너스 12%까지 증시가 쭉 밀린 적이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3개월, 4개월 뒤에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때 당시에 8% 정도, 4% 정도 올라서 아까 평균적으로 10% 정도 다시 회복했습니다라고 3개월 뒤에 회복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있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렇게 우려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소폭 올랐습니다. 다시 반등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증시가 보인 적이 굉장히 다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121선 부근까지 과거 이제 120월봉 부근까지 눌렸다가 반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은 이 부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반등을 보인다면은 다시 2800선까지 3개월, 4개월 뒤에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또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푹 쉬시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월요일에도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웅덩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캘린더까지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